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4일입니다.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개사일입니다. 예, 검은 뱀이 나타나는 그런 날이 되겠네요. 또 검은 먹구름이 끄이는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경북 영천입니다. 인고면이고요. 오늘 날씨는 아주 이렇게 비가 곧 내릴 듯한 흐린 날씨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정세도 지금 흐리고 있죠. 예, 그래서 하루하루가 숨가쁜 하루하루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제도 TV토론 잘 보셨습니까? TV토론을 보면은 제가 여기서 태어난 우리 김문수 후보님이 저는 최고로 잘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걸 잘했나 하면 일단 이재명에 대한 공격 요투가 아주 정확하게 팩트가 강했고요. 그래서 이재명이 쩔쩔 매는 거 맞죠. 말 한마디 못하고 맨날 그지 않습니까? 왜곡된 왜곡죠. 처음에는 극단적이라 하더만 어제는 왜곡이란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도 답을 못하는 그런 어떤 실정을 보면서 참 머리에 든 것이 없구나 이런 걸 생각이 됩니다. 어떤 거냐 하면 일단 부산에서 목에 기스가 좀 났는데 그것을까지 헬기를 타고 가야 되느냐 서울까지 그러니까 자기가 만들어 놓은 또 뭡니까 성남 의료원에 거기까지 가지고 왜 서울대병원 갔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도 또 성남 의료원에 무엇이 있는지 어떤 이 혈관 수술을 할 수 있는 그릇이 장치가 있는 웬만한 병원은 다 하거든요. 그런 걸 전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원자력을 가봤나니까 원자를 가본 적이 없죠. 그래서 이자는 뭡니까 실제적으로 그 현장에 다녀보거나 어떤 알아보려고 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그냥 깡통이라는 것이 이제 어제 들통이 나버렸죠. 그래서 이준석의 어떤 질문을 하면은 꼰대 역할을 꼰대가 또 이렇게 아버지가 아들 나무라듯이 그냥 피하면서 너무 왜 그렇게 따지느냐 그는 묻느냐 이러면서 우물쭈물하면서 팩트를 전혀 내지 해서 어르범이 우리가 앞으로 올라가는데 앞으로 적자가 15조가 난다 어떻게 메꿀 거냐 하니까 전혀 그런 것까지 그때가 잘하면 또 이런 식이 하나도 답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토스를 하니까 우리 김무섭이 어떻게 하니까 중국인들이 와서 어르 쇼핑하는 거 그다음에 이준석이는 MRI 찍는 거 우리가 MRI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찍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팩트를 얘기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재명은 전혀 준비도 안 돼 있고 한마디도 할 줄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냥 왜곡돼 있다 이런 거죠. 그냥 지금까지 황제의 노릇에 취해서 내가 대통령 다 됐을까 나는 그냥 시간만 때우면 된다는 어떤 이런 의식에서 지금 표를 깔아먹지 않나. 이제는 뭡니까 어제 갤럽에서도 나왔죠. 가장 깐깐한 게 갤럽인데요. 5% 이래 내려왔죠. 우리 김문수는 이제 30 이렇게 6% 이렇게 올라왔죠. 그럼 9% 차이가 되는데요. 이 9%라는 것은요. 지금 생각 많아 보이지만 일주일 전만 하면 한 20% 가까이 이렇게 차이가 났거든요. 그런데 자 이재명에는 일주일 만에 뭡니까 이렇게 6%가 늘어왔죠. 그럼 앞으로 10일이 남았단 말입니다. 그럼 이자가 이런 식으로 추세가 늘어온다면 계속 앞으로 10일 동안에 6%만 더 늘어온다 하더라도 이자는 40%가 되겠죠. 그럼 우리 김문수 부님은 지금 현재 36%인데 일주일 만에 7% 올라왔으니까 그럼 앞으로 10일 동안 7%만 올라와도 어떻게 됩니까? 44%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후보님이 16일부터 25일까지가 가장 운세가 강해지는데 그것이 내일까지죠. 일요일까지 아닙니까? 그럼 일요일까지 저는 거의 골든 크로스로 이렇게 붙는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여름 조사 기간이 워낙 많으니까 곳곳마다 좀 틀리지만요. 왜 우파 쪽이 좀 다르고 좌파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MBC라든가 리얼미터라든가 저쪽 갤럽은 조금 짜게 나오고요. 공정이라든가 이쪽 아프랍니까 코브랍니까 이쪽에 좀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우호적인 이쪽에 하고는 좀 뭡니까 조금 좀 높게 나오겠죠. 그 중간쯤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어떤 이쪽에 우파 쪽이 약간 공정 같은 데는 한 3.2%까지 따라온 부치가 돼 있죠. 그러면 이번 주말까지는 거의 이쪽에는 거의 골든 크로스가 일어날 거고요. MBC나 리얼미터 갤럽에서는 아주 조금 차이가 나는 데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그래 한 5% 정도 빼면 된다. 우리 후보님은 이재명이 한 5% 빼면 되고요. 우리 후보님은 한 5% 정도 올리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딱 맞아 들어간다 이렇게 저는 볼 수가 있거든요. 거기는 세팅 자체를 이미 이재명의 질문 또 보십시오. 이렇게 최고는 최고의 더 당수가 많은 곳을 어쩌고 저쩌고 민주당을 유리하게 이재명이 유리하게 쭉 물어놓고 나중에 답을 이렇게 묻는 거고요. 또 위해서 김문수를 좋은 점을 쫙 얘기해놓고 국민을 얘기해놓고 묻는 거고 이런 재량치 틀리겠죠. 우리가 좀 전화를 받아보면 확 나가지 않습니까? 어떤 거는 당신은 선생님 해당 사항이 안 된다 끊어버리고요. 그러면 민주당 해당되는 사람만 조사를 하게 되면 당연히 그래 나오겠죠. 그래서 양쪽에 이렇게 다 봐야 된다. 그러면은
중간쯤을 보면은 지금 거의 5분 주말 내일까지는 저는 골든 크로스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떨어지는 거는 점점 이 가속도가 붙지만은 올라가는 거는 밑에 기둥이 단단하게 올라오기 때문에 우리 김무섭님은 급하게 안 올라왔지 않습니까? 이렇게 쭉 이렇게 계속 우상향이 돼서 쉽게 무너지지는 않는다. 그리고 이제 손학규 그 옛날 고문이 투입이 되고요. 점점 그지 않습니까? 그런 분이 또 힘이 굉장히 정근이 되죠. 먼저 경기도지사를 하면서 그 다음을 경기도지사 두 분을 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업적이 그럼 손학규 그 옛날 또 경기도지사가 먼저 했는 사업을 떤 것이 마무리한 것도 많죠.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팩트가 되고 증거가 되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하게 되고 경기도 사람 젊은 사람들은 모른다면 왜냐하면 자 10몇 년 전에 오래전에 경기도지사를 하셨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국회의원 세 번 했는 건 그 전이고요. 그러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 세대기들은 자 김문수가 누구지 잘 모르는데 시간이 가면서 이제 김문수 후보님이 여러 가지 이야기 지금 까도 뭐 한없는 장미란 얘기, 김연아 얘기 그렇지 않습니까? 뭐 돈봉투 받았는데 다 뭐 후원금 이렇게 영수증 발행했는 얘기 그러고 도지사를 그만두고 또 봉사단체 가가지고 설거지하는 거 뭐 이런 거에서 보통 현직에 있을 때는 보이려고 하는데 도지사를 그만두고 찾으니까 저기 봉사단체 가서 모르게 뒤에서 주방에서 설거지하고 있다는 거 이것은 누구를 보이기 위한 어떤 표를 얻기 위해서 한 행동이 아니지 않습니까? 도지사 끝나고 갖는 거니까요. 그런 거 도지사 끝나고도 또 이렇게 약속을 지켰고요. 이번에도 한센초를 일본을 찾아갔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돼서 다시 찾아오겠다는데 대통령은 안 됐지만 대통령 후보가 돼서 일본을 찾아간 이런 혼담 여러 가지 이런 혼담이 이제 까도 뭡니까? 계속 혼담이 나오고 파도 혼담이 나오죠. 그래서 어제도 이재명이 깔 게 없으니까 또 119 얘기들 하더라고요. 그 이미 많이 써먹어가지고 식상하죠. 그죠? 당연히 도지사 하면은 이 뭡니까? 소방서라든가 파출소라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점검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지금 뭐 심는다고 씹을 게 없으니까 119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재명이 어제는 뭡니까? 북화 얘기도 나왔죠. 그 이미 내가 또 그랬냐 또 이렇게 발끈하더라고요. 이제 김혜계 얘기도 사잡아서 했죠. 그다음에 뭐 거짓 반응 거 총각 사칭했는 거 검사 사칭했는 거 과연 검사 아닌 사람 검사를 했는 사람이 대통령하면 되겠냐? 총각 아닌 사람이 총각 행사했는데 대통령하면 되겠느냐? 북한 막 서제끼는데 대통령이 되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여러 가지를 빗대서 공격을 하니까는 전혀 대답을 못하고 우물쭈물 이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뭡니까? 깡통이구나 이런 게 이제 생각이 되는 거죠. 우리가 여당 야당을 떠나서 저렇게 머리가 깡통인 사람이 대통령인데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죠. 커피 하나 한 잔 자기 손을 안 사 먹어 보니까 이것이 120원인지 1200원인지 원가가 모르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제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호텔 경제학이라는 것이 내가 여기 인고면에 여기 황강리에 우리 김무섭은 종친회에 내가 막 10만 원 기증하겠습니다. 전화를 했단 말입니다. 근데 내가 하루 지나가 마음이 바뀌어서 와서 10만 원 돌려주시오 하면은 그 10만 원이 이 동네 돌다가 저인데 다시 온다는 이런 얘기가 되거든요. 그럼 이 사람도 황당한 거라 상처받는 거라든가 그다음에 또 그에 대한 어떤 왔다 갔다 하는 그 뭐 수급이라든가 이런 거는 다 어디 갑니까? 근데 이재명의 경제학은 뭐냐면 여기 내가 인고면에 10만 원을 내가 투숙을 하겠습니다. 민박하겠습니다. 계약금 질러놨다가 내가 앉아도 10만 원이 그 사이에 돌다가 지우줌이 들어온다는 이런 경제학이거든요. 이것이 뭐 개똥 같은 철학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동네 엿장수나 하는 그 정도 이거 수학이고 경제학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 여치기 해가지고 안에 구멍 큰 거 있는 사람 가져가는 이런 경제학 정도하고 저는 된다고 보지 않는 거죠. 그저 그런 사람이 만약 우리나라를 이끌다 보면은 또 주먹구기식으로 문재인이 있지 않습니까? 24분이라는데 맨날 보면 집값이 올라가고 자고 나면 정책이 달라 있고 그렇게 주먹국을 하다 보니까 뭡니까 아주 전망가가 붙는 것이 아니고 뭡니까 이 정치하는 인간들이 붙다 보니까 결국적으로 전문 지식이 없으니까 맨날 헛다리를 짚는 거죠. 그래서 공사할 때면 헛공사가 되는 거고 법 만들 때마다 헛법이 돼서 결국적으로 뭐 깡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고 나면 1억씩 계속 1억씩 올라졌으면 그때 당시 그래서 국토부 장관을 하면서 20몇 번이나 법을 바꿔도 결국적으로
자고 나면 1억씩 올려는 그런 어떤 앞으로 꼴을 보아야 된다 우리는. 그래서 저렇게 입법을 다 잡고 있는 자가 대통령까지 되어버리면 이제 황제로 등극하는 거죠. 그럼 앞으로 또 종신 이렇게 뭐 중림제를 하면은 결국적으로 앞으로 대통령도 뭡니까 자기는 12년 16년 하게 할 수 있다는 이런 방안이에요. 그럼 80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나는 죽을 때까지 대통령 하고 하니까 겨우저 나는 죄를 다 면할 수 있고 너가 뭐 어쩔래 이런 식으로 어제도 보면 어쩌라고 이런 얘기가 또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대통령 될 하는 자가 발언이 막히면 어쩌라고 이게 되겠습니까? 그게 신재성 연애지 아닙니까? 신재성 연애 그 우리나라 원자력을 그렇게 비방하느냐 못 믿느냐 이렇게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나라 원자력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우리 김문수 후보님은 원자력에 거기 가봤느냐 연구소라든가 그렇지 않습니까? 제시설에 가봤느냐 가본 게 없어요. 성남시 지가 뭐 최고의 치적이라는 성남 의료원을 만들어 가래 뭐가 있는지 무슨 수술을 하는지 어떤 그 뭐 프로그램이 있는지 어느 정도 규모인지 모르는 겁니다. 전혀 관심이 없으니까 원자력에 한번 가본 적도 없는 거죠. 그래도 우리 김문수 후보님은 구석구석에 다 발로 뛰어보고 택시 운전사를 해보면서 길을 듣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격증을 7개나 따면서 도지사 하면서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생활에 모든 자기 몸을 던져보면서 이렇게 직접 듣고 체험하는 이런 것을 정책을 하고 이러니까 그만큼 실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뭡니까? 부패는 뭡니까? 멸망하고 저 청명은 오제 영생한다. 이제 그런 프레카드 붙여놓고 이래 하니까 저 경기도청이 최하의 꼴찌에서 부패 꼴찌에서 최고 청렴으로 1등으로 올라갔고요. 나중에 경제 자립도도 경기도 나오실 때는 경기도가 1등으로 이렇게 하는 그러면은 자 경기도는 서울 옆에 있어서 누구나 해도 잘 된다 이런 민주당이 또 그런 논리거든요. 그럼 이재명이 할 때는 왜 못하는 거지? 꼴랑 해본 게 대장동 뭐 유래신도시 백현동 해가지고 지금도 재판 받고 있고 몇 사람은 의문사 죽어버리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깜빵이 있고 뭐 이런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성남 FC 그거 그 다음에 뭐 대북 송금한 거 그 다음에 또 했는 게 남양주 계곡 청소한 거 계속 계곡 정비했다고 도지사급 되는 사람이 계곡 정비했는 그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성남 의료원 그것이 최고의 치적이라는데 그 다음에 대종정이 최고의 치적을 하다가 우리 김모섭이 나오는 게 깨갱해버린 거죠. 워낙 뭐 판교 신도시 광교 워낙 뭐 그지 않습니까? 너무나 뭐 파주 있잖아요. LCD 너무나 업적이 많으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전혀 꺼내지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적으로 상대를 잘못 만났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어제도 오물쭈물하면서 그냥 뭡니까 꼰대같이 그냥 국민을 제가 볼 때는 개돼지 아니면 가재 붕어 올챙이로 생각하는 게 아니냐. 좀 보면 수준이 얼마나 높은데 대통령 된 자자가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죠. 그 어르범 그지 않습니까? 그거 줄이려고 하면 삼척 동자도 알겠습니다. MRI 안 찍고 중국 사람, 베트남 사람도 어르쇼핑 좀 안 찍으면 자연적 어르수가 줄어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연금도 마찬가지죠. 그런 방안을 이 중에 한강리 인구면 2장도 나가도 그 정도는 이야기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근데 등교시 전혀 없어요. 이런 자가 대통령 된다는 우리가 참 삶이 끔찍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인구면의 한강리 경주김씨 조상님들이 도와줘서 결국적으로 김연희랑 우리 의병장도 나오셔가지고 저런 자를 좀 무찔러서 우리 대통령님이 꼭 김문수 후보님이 대통령 되는 그런 한 주를 더 생각하고요. 내일까지가 최고의 저는 운세가 좋아지는 그런 운세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내일 주말 운세가 또 유세가 굉장히 또 그렇고요. 마지막으로 단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5월 28일 날 일정을 보니까요. 5월 28일 날 단일을 하게 되면 28일 날 할 것 같습니다. 27일 날 방송 토론 마지막 세 번째 방송 토론하고 그 다음 날 바로 28일 날 그죠? 그러죠. 단일을 할 거고 29일 날 사전 선거니까요. 그러면 사전 선거를 하더라도 우리가 고전에 단일을 하게 되면 기호 사업은 나와 있지만은 결국적으로 투표하러 가면은 4번은 포기했다, 이준석은 포기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명편의 이사도 뭐 표현은 이사도 상당히 인쇄는 돼 있지만은 포기된 거는 이미 요즘 뭐 유튜브가 많으니까요. 다 국민은 알게 되죠. 그래서 하게 되면은 바로 일정 보니까네 5월 28일 일정이 이준석이가 합하는 그런 운이고 우리 김문수 후보님 일진을 봐도 28일 날이 좋은 일이 생기는 그런 일진입니다. 그래서 그날이 아마 제가 볼 때는 아름다운 단일화가 이루어지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 이유는요. 이준석이는 어차피 국회의원 3명 가지고 자 이쪽에서 만약 단일을 하게 되면요. 지는 저도 이기고 이기도 이기는 겁니다. 이기면 100% 가져가고요. 지면 50% 가져가는 이런 사업 왜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고 와서 최고급금을 올려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 이기게 되면요. 김무성이 대통령이 되면 지는 최소한 뭐 도지사라든가 저기
경기도지사 국무총리 가져가겠죠. 그리고 국회의원 3명이 또 다 그다음 내년에 지방선거에 또 한 자리 묻겠죠. 이런 것들 또 지가 또 지분을 가져니까 뭐 여러 사람 지방선거에 꼽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 K가 표하기가 엄청나게 커지는 거죠. 그리고 또 안 돼도 있지 않습니까? 지는 도왔으니까 그만큼 지분이 생기는 거. 그런데 가만히 있어 버리면요, 꼴랑 3명 가지고 영원히 그 뭡니까 낙동 오리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안 할 이유가 없다. 그 대신 하긴 하는데 애를 달가서 최고 몸값을 올려서 그래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누가 삼척 동자가 생각해도 안 한다고 하지만은 정치인이 안 한다는 건요, 한다는 얘기로 저는 들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게 날짜가 바로 수요일 날 5월 28일 날 제가 생각하는데요. 오후 5시나 11시쯤에 발표가 날 것 같아요. 다 잘 들어놓으실 이 방송 듣는 분은 오전 11시 주변이나 아니면 오후 5시 주변에 단일화 얘기를 마무리 짓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문서입니다.